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일단 금요일 날에는 보합권에 끝났고요. 주간 등락률을 보면 JP모건에서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간 등락률은 0.7% 상승해서 끝났다는 점. 자, 외국인들 움직임 한번 볼게요. 지금 최근에 직전 한 달 동안의 움직임을 보면 1조 6천억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6천억 정도의 매물이 하루 만에 나왔고, 그리고 그 다음날 1,300억 정도의 매물이 추가적으로 나왔다는 점. 이때 JP모건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어요. 원래 JP모건이 그나마 삼성전자를 조금 좋게 보던 그런 증권사였는데, 아직까지 갔는데도 성과 별로 없는데, HBM 관련해서 아직 뭐 없는데, 뭐 파운드리 관련해서도 뭐가 없는데, 이런 얘기들이 오가면서 뭔가 조금 매도 물량이 나왔다는 점. 근데 이 물량이 그대로 어디로 갔어요? 하이닉스. 자, 이틀치를 딱 비교해 보세요. 정확하게 삼성전자 팔고 하이닉스 쪽으로 갔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안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식시장에는 빈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더 이상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없는 상황들, 그리고 주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선반영합니다. 자, 내용 볼게요. 이틀 동안 매물이 나온 걸 안 좋게 보실 겁니다. 근데 이틀 동안 몰려서 나왔다고는 하지만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이 상황에서는 뭐가 나와요?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매물이 없다. 더 이상. 그리고 하이닉스와 제가 정확하게 비교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반도체는 세 가지 분야로 나눠집니다. 자, 첫 번째 반도체 설계, CPU와 GPU 설계예요. 그리고 CPU와 GPU가 세대를 거듭할수록 메모리 반도체도 바뀐, 즉 세대가 바뀐 CPU와 GPU만큼 성능을 높여갑니다. 그러면 이쪽 설계 쪽은 전체적으로 미국이 맡고 있고요. 이 설계를 한쪽을 가지고 생산을 하는, 이게 파운드리예요. 그리고 파운드리에서 압도적인 1등은 TSMC입니다. TSMC. 물론 삼성 파운드리도 있지만 점유율 측면에서 봤을 때 TSMC가 압도적입니다. 근데 삼성 파운드리도 뭔가 어디하고 뭐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냥 2등입니다. 2등. 하지만 TSMC가 좀 압도적이라는 점. 그러면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측면에서 보더라도 더 이상 낮아질 곳은 없다. 그리고 세 번째,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는 1등이 삼성전자, 2등이 하이닉스, 3등이 마이크론입니다. 여기서 레거시 반도체, 그쵸? DDR 메모리라고 하는데 요거 빼고 HBM 쪽으로 가면 1등이 하이닉스고요. 그리고 2등이 생산량 측면에서 보면 삼성전자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보자고요. 지금 미국에서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 GPU를 계속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블랙엘이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H100, 호퍼에 대한 판매량이 꽤 많아요. 생산량 측면에서 호퍼에 대한 생산량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 이쪽은 미국의 빅테크에서 전부 다 흡수를 합니다. 그럼 이것보다 사양을 낮춘 모델이 있겠죠. 그 모델이 중국 쪽으로 들어가요.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미국에서 계속 수출 통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H100, 요거 말고 H20 쪽에는 어떤 부분이 들어가냐? 이게 마이크론과 삼성전자의 HBM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꾸 삼성전자가 HBM에서도 뒤처졌고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을 비교해 보더라도 많이 뒤처져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삼성전자는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 아니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가 훨씬 더 낮은 위치에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일반적인 잡주였다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못 드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추세가 무너지는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잡주들은 더 이상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메모리 반도체는 HBM에 대한 실적이 올라오고 있는 것은 맞지만 레거시 반도체도 그에 따라서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HBM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본적인 DDR 메모리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생산량으로 1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미 떨어지고 나서 보니까 5만 원대 가격대를 가고 나서 보니까 돈을 못 버는 기업이 아닌 거예요. 자, 이 내용 볼게요. 24년 6월달, 24년 2분기 실적이죠. 이때 실적이 10조 찍었다고 폭락이 나왔어요. 2분기 실적 언제 나오나요? 7월달에 나옵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9조까지 내려오고 떨어졌더니 6조까지 내려와요. 지금은 6조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조금 멈춰있는 그런 정도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8만 원, 9만 원이었을 때는 9조, 10조를 찍는 이 실적치가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 악재로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미 주가는 5만 원대까지 빠진 상황이 있고 이 상황에서 HBM에 대한 기대는 계속 존재를 하고 최근에 보면 퀄컴에서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수주가 들어왔다는 점. 자, 그러면 HBM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파운드리 쪽의 기대감 포함해서 지금 현재 주가 그리고 여기서 미증시의 움직임, 그쵸? 미증시가 추가적으로 악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물론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흔들리잖아요. 채권금리가 더 뜨기 때문에 시장을 더 이상 흔들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 삼성전자 기준에서 보더라도 아무리 나쁜 리포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하락 구간이 나올 수 없고, 그리고 하이닉스를 봤을 때 만약에 외국인의 매물이 몰려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측에서 외국인의 매물이 몰려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물량이 하이닉스 쪽으로 가요. 그러면 삼성전자 안 가고 하이닉스만 올라간다? 이 자체도 불가능합니다. 하이닉스가 올라갔을 때는 바스켓이 올라가는 거예요. 즉 코스피가 올라가는 겁니다. 코스피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쪽으로도 물량이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건 레거시 반도체를 잡고 있는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에 대한 실적에 대한 예상치도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에는 답답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수익 금액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점. 주식 수를 높이는 상황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제가 가격이 먼저 반영하고 가격을 확인된 이후에 추가 시세가 나온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걸 딱 뒤집어 놓은 상황이죠.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없는 가격대까지 내려왔고, 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수량을 높여서 수익 금액을 높이는 방법 말고는 없다. 그리고 코스피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나스닥까지 보더라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그럼 여기서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을요,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가격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시장에 대한 이해는 여기 금요일 증시 보합권 그리고 기간 조정을 받아야 할 때 받고 있는 중이고, 말한 그대로다. 미국의 하락 추세는 끝났다.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를 드린 내용 그대로죠. 그리고 트럼프가 씨부리는 말들은 시장은 무시하고 있다. 지금 트럼프가 다시 뭔가 좀 공격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중국 관세는 80%가 적당한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미증시는 보합권이 끝났어요. 시장이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왜? 가격 반영이 끝났으니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 반영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 한국 시장의 이번 주 조정은 4월 이후 단기 반등이 컸던 만큼 매물 소화 중에 있고 여전히 주도주 매매만 가능하다. 주도주는 조선, 바이오, 원전, 방산, 반도체 여기까지만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 자,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했을 때 제가 아까 전에 가격 기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어느 정도까지 성과가 나오는지 그 부분 제 실제 매매 내용을 오픈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하나오션이고요. 그리고 제가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자, 내용 볼게요. 쭉 보시면 57%, 45% 수익 구간. 언제 샀어요? 신고가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 구간을 잡았다. 자, 그런 결과 수익 구간 나왔다는 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반도체 구간에서도 한번 보죠. DI나 그런 종목군들. 삼성전자 쪽으로 HBM 장비를 납품한다는 기대감이 있었죠. 그런 결과 신고가 만들었고 수익 구간은 계속해서 나온다. 25, 14% 내려보면 26, 22% 꾸준하게 수익 구간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자, 주식시장은 이렇게 가격대가 확인되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뭐예요? 성장성이 훼손된 부분이 가격 반영이 끝났다는 겁니다. 지금은 매도할 때가 아니라 매수할 때예요. 추가적으로 하락하기 위해서는 미증시까지 침체 구간으로 또 빠져야 됩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나와요. 더 이상 빠졌을 때는 채권금리가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미국의 독이 됩니다. 트럼프도 그걸 알기 때문에 4월 9일 날에 90일에 관세 유예를 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모두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격대를 이해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매매를 해야
26%, 22%, 뭐 아까 전에 봤었던 내용처럼 60%, 70%까지 수익 구간을 늘릴 수 있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판단이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으면 좀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무조건 가격 확인이 중요하다.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의 물량을 늘려가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도주군 ABL, 바이오 최근에 보면 신고가 이후에 폭발적으로 상승 구간이 나오고 있죠. 수익 구간 76% 이렇게 터집니다. 이런 것처럼 어떤 식으로 주도주를 잡아가야 되는지 삼성전자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5월 달에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4분기가 돼도 시장의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계속해서 좋은데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렇죠?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렇죠?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허황되게 50%, 뭐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